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과 주요 종목들을 읽었고요. 여러분들 뭐 개별 종목들 다 하나씩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기를 예. 직접 잡으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하는 기술적 분석, 오늘 이제 최소한 이거는 알자. 네, 기술적 분석 캔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봉, 네. 예. 봉은 뭐 따봉, 따따봉 여러 봉이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양봉과 음봉, 봉이 만들어서 이런 지금 사실은 흐름들을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봉들이 굉장히 우리 양봉업자님도 계신데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제 봉이 일본 영어로 하면 캔들인 거고요. 캔들이죠. 네네. 그렇죠. 예. 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봉에 대해서 뭔 봉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뭐 양봉업자. 양봉, 음봉. 예, 양봉, 음봉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차트를 그리는 방법, 주가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양식 양봉, 음봉은 참 누가 생각했는지, 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주 기발한 절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 몸통을 만들고 아래 위로 수염을 다는 게 이제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은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아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색깔로 가지고 이제 차트를 양봉, 음봉을 구분하다 보니까 차트를 척 봐서 네. 빨간 색깔이 많다. 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구나. 벌겋구나. 그렇죠. 푸른 색깔이 많다. 아, 이거 시장은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양봉봉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몸통도 몸통이긴 합니다만은 이 위쪽에 있는 그 꼬리가 위로 길게 나타나느냐 아래쪽으로 길게 나타나느냐 이게 시장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길다란 꼬리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꼬리를 말이냐. 무시하면 안 되는군요.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간과해버리면 안 되고 몸통만 보면 안 되는군요. 몸통보다는 오히려 저는 꼬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석을 해야 왜냐하면 되는군요. 네.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밟히는 게 아니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시장은 끝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 위쪽으로 길다란 꼬리가 났다면 시장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높은 데서 버티지 못하고 쭈르르 밀린 상태로 끝나다는 이야기니까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많고 매도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고 시장을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버텼다면 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길다랗게 이렇게 양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났던 이야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두루루 밀려 내려왔던 이야기니까 앞으로가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특더구나 이게 상승세가 나타날 때 상승세의 막판에 이런 꼬리가 달린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 이거 이제 다 왔구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죠? 그 최근 들어서 코스피 위쪽으로 꼬리가 길게 달렸다. 이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3,200 넘어가면서 지수가 3,300 근처까지 가다가 3,260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꼬리를 남긴 것은 결국은 3,200에서 3,250 사이에는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매물 부담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도 만약에 지수가 그 근처까지 온다면 그때의 거래량 때문에 매물 부담에 좀 시달릴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실제를 봐야 됩니다. 아까 그 코스피 차트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보여주시고요. 네, 코스피 차트 보면 이게 언젠가요? 3,266을 찍은 날. 얘가 1월 11일이네요. 네, 그때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확대해 볼까요? 네, 네. 예. 보기 좋게 좀. 네. 네. 자, 그러니까 네. 윗꼬리 길게 아랫꼬리도 달았는데 윗꼬리가 훨씬 길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됐네요. 그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더구나 사실은 꼬리도 있는데 네. 꼬리를 달 때의 봉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위로 꼬리를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리가 있고 위로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한번 쳐보세요. 현대차, 네, 네, 현대모비스요? 네. 잠깐만 현대차가 약간 현대차. 이게 현대차인가요? 아, 이게 현대차. 네네네. 그것도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네. 이거 현대차 이것도 윗꼬리 길게 달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이제 양봉으로 그렇죠. 달았잖아요. 양보로 네.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양보로 끝나다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 크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네네. 양봉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양봉이니까 시가가 이렇게 출발해서 네. 계속 올라갔다가 다가 견디지 이제 못하고 내려오죠. 내려왔으나 네.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좀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꾸로 이게 음봉이 되었다면 이렇게 봉이에서 음봉으로 색깔이 음봉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여기서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시가보다 낮게 끝났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날 봉을 보면 되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날 봉이 지금 대체로 위아래 꼬리 달았는데, 그렇죠. 네, 꼬리 달았는데 음봉이잖아요, 그죠? 음봉이죠. 그러고 그럼 나서 대체로 밀려났네. 밀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위쪽에 봉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름대로의 그 앞날을 예측하는데 봉 색깔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지수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대체로 위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근처에 매물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를 길게 양쪽으로 똑같이 달고 그 반전형 패턴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아래 위로 여기다가 제가 바로 네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비스 차트 보시면 그런 거 나오는데. 모비스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완전 십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제 해석이 이제 또 그때 상황이 이제 상승 추세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거군요. 그죠? 아, 예. 조금 확대해 주시면. 잠깐만요. 그러나 이제 애플하고 사과 한 입 베어 먹었다고 그날 이제 현대차랑 아주 좀 더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현대차하고 나온 건데 보면은 뭐 네. 그 위아래 길게 단 거 있잖아요. 네, 거의 예. 몸통이 없는. 예,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아이고. 손이 왜 안 그러지? 그 이제 그거를 시간대별로 유출을 해보는 거군요. 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이게 시가와 종가가 똑같고 이런 네.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네.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시가와 종가가 같잖아요. 그 말은 시장에서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시가보다 끌어올리는 게 매수세고 시가보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매도세라고 한다면 예. 시장에서 매수세 치고받고 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무승부. 무승부 아니겠습니까? 무승부. 예.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 이겼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 음봉이 나타나거나 양봉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날은 양봉이 나타났으니까 계산가 내내 주가가 아래 위로 올라간 거죠. 그죠? 무승부니까 그 다음날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날은 무승부인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니까 그 전까지의 무승부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추세가 상승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죠. 그죠? 계속 압도했는데 이날은 무승부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이 같아지죠. 그럼 순서상으로 볼 때 그전에는 매수세가 힘이 좋았고 이제 매도세가 그러다가 이제 세일 매도세가 힘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둘 다 동력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다시 매도세가 힘을 내면서 좀 밀리는 순서가 되는 될 공산이 높지요. 그래서 반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전형이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양복업자님 전문가시구나. 그 예.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 게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도치라 그럽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추세를 네. 자,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세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좀 눈에 익어야죠, 그죠? 눈에 근데, 예, 미국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선 차트도 많이 그리고 그러지만 동양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봉 차트가 그렇죠. 한국에서 선 차트 보는 사람 없을걸요, 그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 차트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봉은 다 이제 보셔야 돼요. 다 네. 저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저걸 보고 있고요. 빨리 아니면은 선 차트로서 다른 차트를 그린다면 아니 선 차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봉 차트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랑 헷갈리는 거는 우리는 빨간색이면 시뻘건색이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르는 거고 파란색이면 시퍼렇게 떨어지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예. 미국은 그린이 나타나야 네, 오르는 거고. 정확히 얘기해서 파란 게 아니라 예, 그린색이 그린, 이제 그렇죠. 그린이 파란 신호등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 신호등 그리니까 그 다음에 빨간 신호등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랑 네. 달라요. 정서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미국 예. 증시 뭐 빨간색 음봉 나왔다고 오호라 막 사시면 안 돼요. 거기는 반대입니다. 예, 예. 어쨌든 봉이 그래서 우리는 다 뭐 주가 기원한다고 빨간색 넥타이도 막 하고 빨간색이 좋다고 하는데 다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딜러 할 때 달러 가지고 있을 때는 일부러 넥타이를 붉은 넥타이를 입고 네. 입고 메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달러가 팔아놓고 쇼포지션 가지고 있을 때는 파란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오늘 셔츠가 오늘 새파란 파란색인데? 색깔이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하지 오늘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옛날에 트레이드 하실 때는 포지션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예, 예. 네. 아, 레드벨벳 노래만 들으신다는 분도 있어요. BTJ가 레드벨벳. 아, 그래요? 레드를 좋아해가지고. 예, 예, 예. 네, 빨간색.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무슨 얘기 좀 더 할까요? 네. 동약이 캔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캔들 하나 자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패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그럴까요? 할까요? 네네. 그렇죠? 예, 패턴 이게 맞아 보면은 이제 결국 이 봉들이 모여서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봉들이 모여 패턴을 만드는데 패턴에서 봉 하나만 가지고도 패턴을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봉들이 모여가지고 집합적인 의미로서 이제 패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전형 패턴, 추세가 바뀌는 것, 혹은 지속형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 반전형 패턴에서 저희 모여가 대표적인 게 헤드앤드 숄더 또는 뭐 이중천정, 둥근천정 등등의 패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전형 패턴에는 이제 이중천정 또는 이중바닥인데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의 차트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요. 제가 마우스 커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다가 또 한 번의 바닥을 만들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중바닥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서 그러니까 쫙 올라간 게 이제 이중바닥으로서 반등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전형 패턴이 되는 거죠. 보통 한 번에 들어 올리진 못하고 올렸다가 다시 좀 눌렀다가 그렇죠. 네,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표현하신 코스피 또, 지수인데 헤드앤드 숄더 패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헤드앤드 숄더 여기 중간이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 거를 지금 그 코스피 그러니까 과거 최근 시점 이야기가 옛날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 이 가운데가 머리가 되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머리를 만들다가 떨어지고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주르르 돌아가는 예. 이게 이제 더 코스피의 반전형 패턴의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패턴 분석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1940년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패턴 분석법이긴 한데요.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법이긴 한데 아직도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약점이 뭐냐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헤드앤숄더 무슨 헤드앤숄더네, 삼각형이네, 사각형이네. 라고 그게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그림 속에 뭐 예수님이 보인다. 뭐 그러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패턴 분석만을 위주로 해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뭐 이동평균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등등의 보조 지표를 수반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점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차트를 다 보고 참고하지만 차트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예,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해서 이제 얼마나 참고하고 갈 것인가 하는 거고요.